야야야야 무슨 대단한 생각이냐. 외국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현장은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펍에서 외국인이 큰 소리로 떠들고 손님들이 떠들썩해 중간에 끼어 불안해하는 여대생 릴리. 이쯤 되면 누군가가 잠시 싸움을 시작할 것 같아 개입을 망설였다가 개입하면 시작부터 숨겨왔던 비밀을 알아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일하면서 모두가 나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면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괴로워하는 릴리를 보니 모든 두려움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결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었고 부엌에서 나와서 그 짜증나는 외국인 앞에 섰습니다. 이름은 맥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별이나 에이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책이었습니다.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점점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내용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중 가장 큰 기쁨이 있었지만 당연히 내 동료들은 내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대로 맥스가 말하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만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는 그 이후로 그들이 논의한 만화.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피하는 삶을 살았지만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유로운 엄마는 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다는 것을 알고 당신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더 많이 나가서 친구 한 명이라도 사귀세요. 적어도 직장을 구해서 더 많은 세상을 보세요. 물론 엄마가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아르바이트나 어떤 일을 하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마지못해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둘 다 팀을 이루어 졸업 직후의 상황을 고려해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에 대학 선배 중 유일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준 선배가 상황을 설명하자 저를 술집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해보고 싶어서 그 술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술집은 체인점도 아니고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선배님이신데 선배님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오래된 가게이고 메뉴도 있어요. 낡고 찢겨진 곳이 세월을 보여주네요. 독특한 맛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매니저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든 아니면 그냥 바꾸고 싶지 않아서 웃으면서 일을 설정해 그의 진짜 의도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좌석 배열에 포함된 카운터와 테이블이 거의 없었고 시설에는 작은 부스 공간이 2개뿐이었고 매니저는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댁의 존이라는 부매니저에게 그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저를 정말 열심히 일하게 했습니다. 복잡한 요리를 하게 해서 요리 솜씨가 계속 향상되는데 월급이 반영되지 않네요. 존은 낄낄 웃으며 빠르게 요리를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자신이 요리에 정말 능숙하다고 말하듯이 그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양념도 정확했습니다. 특히 그의 오믈렛은 너무 푹신하고 흔들려서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펍을 방문한 단골들은 거의 확실히 존이 만든 알레를 주문했을 것입니다. 펍에는 다른 직원이 있었고 유일한 여성 직원은 릴리였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와는 다르게 일주일에 3번씩 일을 하더군요. 누구에게나 밝게 말을 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골들이 자주 댓글을 달았죠. 제가 계속 여기 오는 이유는 릴리 때문이에요. 비록 일을 해준 건 고마웠지만요. 티프시 고객을 대하는 고객 서비스가 특히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주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주방은 존이 스스로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에게 작업을 위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요리 실력이 빨리 늘었어요. 항상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대화가 필요 없이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내 트라가 기대와는 달리 여기서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이 공연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사람들이 많았고 다소 구식인 시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술집에는 인기 있는 국내산 주류부터 희귀한 지역 주류, 심지어 국제 주류까지 다양한 주류가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술을 좋아해서 그가 어디에서 술을 조달하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위치도 최고입니다. 주요 고속도로와 출구 근처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으며 짧은 산책거리에 교통량이 많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이 온갖 종류의 고객을 맞이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간마친 대학생들에게 이 늘 분주한 곳을 주로 셋이서 운영했는데 내가 오기 전에는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던 줄 알았더니 릴리가 가끔 주문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손님 중에 팬이 많긴 해도 괜찮다. 꼬마 내가 주도해 놓이는 종종 도와주러 개입한다고 말함. 조는 자주 투덜대고 매니저는 어디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그 사람을 튀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요리를 하고 있어. 존 이 오믈렛은 이제 막 끝났어. 이 세상. 릴리의 목소리가 그가 대답할 식사 공간에서 울려 퍼져요. 집에서 공짜로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물론 바쁜 공연이었지만 매 교대 근무 시작 후 반년이 훌쩍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바빴지만 이전보다 수백 배는 더 성취감을 느꼈고 주방에 능숙해졌고 존이 묻지 않고도 필요한 것을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릴리가 이런 맥락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도우며 주방에 요리를 배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방에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서는 문을 닫은 후 우리 넷이 가끔 음료를 마시곤 했습니다. 매니저는 모두에게 한 잔씩 제공하고 싶은 멋진 음료를 가져왔고 반면에 존은 음료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맛있는 스낵을 재빨리 준비했고 릴리가 술을 마시면서 불평하는 것은 항상 흔한 일입니다. 릴리는 문학과에 있고 고전 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사서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말은 정말로 나를 흥분시켰습니다. 달러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나에게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그런 날은 사치일 것입니다. 과학과에서 그녀가 TFC를 받으면 리브어 에리언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유명 작가의 악명 높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피츠제럴드를 좋아합니다. F. 스카트 피츠제럴드를 의미하지만 그의 외모 때문에 존은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츠제럴드가 바보였다고 들었나요? 존은 아마도 내가 여기서 일하기 전에 이런 불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피츠제럴드가 해밍 방식을 스토킹했고 해밍웨이가 피츠제럴드를 비축해 두었으니 당신 말은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얻은 전부는 스토커라는 것뿐입니다. 점잖은 남자는 없지. 매니저가 릴리에게 고전 문학의 이미지를 개선하라고 권유했는데 폰은 항상 빚이 있었고 보프스키는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술에 취한 상태의 릴리는 이 문학계 인물들의 평판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명한 남자들도 이렇게 나쁜 놈들이었어. 권리 남자들은 세상에서 최악이야. 정말 과격한 진술이었어. 그래서 매니저와 존 둘 다 너네 남자들은 모두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쓰레기야. 릴리가 처음도 두 번째도 아니었어. 퇴근 후 술을 마실 때마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녀는 남자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강조하기 위해 항상 이 작가들을 예로 들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과거에 어떤 남자와 나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존이나 매니저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궁금했지만 릴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나도 모르게 릴리의 과거에 관심을 갖게 되어 놀랐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동료에게 흥미를 느꼈다. 6개월 동안 남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이 커진 것에 묵묵히 박수를 보냈어요. 또 뭔가가 있었죠? 매니저가 릴리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내 말은 릴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드리프트를 잡으면 그는 꽤 관리인이거나 아마도 매우 세심하고 둘 다 적절한 나이이므로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하루입니다. 어느 날 평소 매니저가 없어서 셋이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바쁜 날이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 손님이 있었는데 외모로 판단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손님은 아마도 독일인들은 키가 6피트 3인치쯤 되었고 나 같은 놈을 때리면 극도로 근육질이었어. 한 번만 맞으면 내 뼈가 다 부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중 한두 개가 아니라 6살이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펍의 좁은 공간에 이렇게 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릴리는 그들을 좌석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고객들 때문에 약간 붐비긴 했지만 외국인 고객들이 그곳이 바쁜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영어가 엉터리라고만 했지만 릴리는 주문을 받아 안전하게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명은 주문을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존은 농담을 하다가 실수하면 아마 혼날 것입니다. 카멘트 릴리는 주문서를 2번 확인하고 중얼거렸다. 다행히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고 외국인 손님들도 만족한 표정으로 떠나고 손님들은 쉬지 않고 쉼없이 들어와 쉬지 않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거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 공간을 들여다보는데 꽤 지쳤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거나 우리가 주방 청소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쯤 릴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빠른 속도로 레스토랑으로 달려가는 주방은 술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급히 뒤로 물러섰는지 일찍 식사를 마친 외국인이었다. 릴리를 스치고 주방에서도 얼굴이 붉어져 쉽게 눈에 띄었다. 그는 아까 차지했던 부스로 곧장 향했다. 저 개인 부스는 이미 다른 현지 고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외국인 손님이 들이닥치자 겁에 질린 게 틀림없겠지만 저 손님들은 대체 누구냐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의 팁과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헤이 단지 외국인이라고 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국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독일어로 현지인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보통 술 취한 싸움보다 더 심했는데 막 터질 것 같았을 때 릴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모두들 조금 진정됐고 그 사이에 여자가 끼어들어서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외국인은 릴리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차분해서 서투른 영어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릴리에게 빠르게 질문을 던지고 독일어 억양도 당연히 릴리는 손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루는 어리둥절해 중얼거렸다. 글쎄 부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존 안 좋다며 바로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라커룸으로 갈게. 남자 매니저가 솔직하게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말은 다 못 알아듣긴 했지만 그 외국인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됐다. 거리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좀 더 차분하게 말하면 아마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이 망가질지도 몰라요. 릴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릴리 이 신사가 오늘 일찍 떠날 때 이 개인실에 아무것도 남겨두었나요? 릴리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뭔가가 있었는지 생각나는 것 같았고 부엌에서 천으로 쌓인 작은 검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꽤 낡아 보이는 상자였는데 외국인이 소리를 지르며 상자를 열자마자 집어들었다. 골동품 만년필이 합쳐진 게 바로 그가 찾고 있던 거였어. 나는 이 말을 듣고 릴리가 대답했다. 꽤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애장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긁히지 않게 잘 보관해 두었다가 바로 기억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덩치 큰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아마 혼날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외국인의 말에 따르면 이 만년필은 전쟁 중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할아버지는 적국인 미군 병사에게 치료를 받았고 전쟁 후에도 그 미국인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이 만년필을 자신에게 물려준 군인은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받아 평소에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집 침실에 보관하고 있지만 미국 여행에 가져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가방에서 떨어졌나 봐요. 이 술집을 나온 뒤 친구들과 산책을 하다가 만년필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좀처럼 돌아오지 않던 외국인이 계속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동안 여러 번 죄송합니다. 주방에서 조니붓과 손을 들고 나오더니 입구에서 매니저가 빗자루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했을 즈음에는 상황이 해결되었었고
근육질의 남자가 아낌없이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가벼운 박수와 환호로 분위기가 가벼웠는데 그날 밤 식사 대신 술을 몇 잔 때문인지 넷이서 간식을 먹었어요. 릴리가 제 옆에 앉아서 오늘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기절해서 그녀는 웃었지만 예상대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독일어를 알았고 조금도 유창하지 않았나요? 존은 그 말 뒤에 턱을 괴고 정확히 당신은 누구냐고 맥스였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그저 희죽희죽 웃으며 현지 맥주를 조금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실제로 콩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연구직. 나는 이번 9월에 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독일로 갈 계획이었다. 가족들이 비난하는 일을 혼자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했지만 9월까지는 내 인생 계획의 결정적인 일이었다. 아마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에서 책 좀 읽다가 아까 말한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셔서 결국 이 술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대학 선배 매니저님의 초대를 받아 지금도 틈틈이 독일어를 공부해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독일어로 대화하기 나는 기술적인 용어를 익히는데 더 집중할 계획이고 이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내가 MIT를 졸업했다고 존과 릴리에게 말하면 그들이 나를 최근 발견했던 것과 똑같이 대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사교의 기쁨과 유대가 깨질 것이라는 생각이 무서웠지만 그것이 그것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놀랐다가 빠르게 물러섰고 존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침을 뱉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맥스 선배가 매니저라면 매니저가 M2로 갔다는 뜻이고 9월에 독일로 가는데 2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만두는 건가요? 맥스 릴리가 더 일찍 포리너와 함께 스피릿을 보여줬더라면 저에게 불같은 강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나는 단지 그렇게 생각했고 매니저가 이 남자가 대학에서 그의 반 최고라고 차임벨을 울리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말은 단지 두 맥스 사이에 더 큰 소동을 일으키는 냄비를 자극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MIT를 졸업했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일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달만 지나면 보고 싶을 거예요. 릴리가 따뜻해진 것 같던 그날부터 더 친해지고 싶어요. 나도 그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웃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 아르바이트가 끝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평소처럼 매니저가 나갔고 불행히도 존의 쉬는 날이기도 했다. 다행히 술집은 그리 붐비지 않았고 릴리와 나는 그 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었다. 릴리가 음식 배달에 바빴기 때문에 거친 외모의 중년 남자가 일했다. 나는 이제 접객을 맡았다. 나는 손님을 꽤 잘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를 테이블로 안내했을 때 그는 나에게 릴리라는 여자가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가 주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직원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가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릴리가 약간의 음식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를 보고 그 남자는 릴리라고 소리쳤어. 여기가 당신이 숨어있던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릴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릴리는 순수한 공포의 표정을 지었다. 외국인들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순전한 두려움이 너무 무서웠다. 그녀는 근육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릴리의 팔을 잡고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강했지만 그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사업상 자녀를 다루는 것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모는 그 사람이 릴리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부모라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내 말이 짜증나네요. 그는 술집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서 다른 손님들을 무시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벽을 치고 의자를 던지기 시작했고 주변 고객들로부터 소란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불행하게도 경찰의 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 전형적인 괴짜야. 난 평생 싸워본 적 없어.
독일어에 능통한 것도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돼. 릴리가 내 앞에 곤경에 처해 있고 나는 무기력해. 릴리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쳐 어떻게 너처럼 펑키하고 스윙을 했는데 피할 줄 몰라서 충격에 대비해 눈을 감았어.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데도 서슴없이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눈을 떠보니 앞에 벽이 보였다. 정확히는 거대한 벽 같은 등이었다. 오늘 뒤 개인실에서 외국인 에릭이 만년필이었다는 걸 기억했다. 친구들과 함께 에릭이 서투른 영어로 말했어. 아 멋지다. 이제 내 차례야. 주먹을 휘둘러 엘의 아버지가 빼앗겼다. 갑작스런 당당한 남자의 등장에 잠시 가방을 찾지만 그는 곧 자신감을 되찾고 외지인이 무슨 일이냐며 에릭을 밟고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뚜렷한 분노와 함께 릴리의 아버지는 큰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설상가상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그는 곧 자신이 에릭의 승무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이언츠에 둘러싸인 난쟁이처럼 보였습니다. 에릭은 명확히 하기 위해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에릭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경찰관으로서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대면하는 일은 종종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당신을 체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고향에 있는 일부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지방당국에 당신을 인계하는 것이 아마 더 쉬울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외국인들이 직업을 공유하기 시작한 직후에 말했습니다. 저는 권투 선수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습니다. 각 직업은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대담한 아버지가 성급하고 투박하게 물러가자 주변 고객들이 박수를 치며 에릭과 그의 근육 크루에게 박수를 쳤다. 에릭 일행은 통역도 없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에릭 일행은 미국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 친구 역시 미식축구 선수인 것 같다. 에릭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릴리는 아끼는 만년필을 소중하게 보관해줘서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펍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이곳의 음식도 특히 맛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를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애장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는 것이 편해졌다고 한다. 눈물이 흘렀다. 릴리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나와 그의 그룹인 에릭에게 문을 닫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나는 서둘러 매니저를 창업했다. 그날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대화 내내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내가 끝냈을 때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밝힌 내용은 나를 상당히 놀라게 했습니다. 매니저가 릴리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그의 여동생 릴리의 어머니가 만든 것보다 16살 어렸습니다. 릴리 그의 조카이자 성공적인 사업가인 매니저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릴리의 부모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히 중매 결혼은 엘리트 및 저명한 가족들 사이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한 일입니다. 약간의 도발로 그는 분명히 바람을 피웠고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진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릴리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릴리는 여전히 이러한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쪽 가족은 이번에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릴리를 데리고 가려고 한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매니저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릴리를 이용하여 릴리의 외조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려 하였거나 릴리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지 릴리의 아버지에게 놀랐을 뿐입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딸을 때리고 발로 차고 육체적으로 학대했을 뿐 아니라 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돈을 요구하는 그 사람은 릴리가 불평한 그 어떤 와이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한번 외국인에게 쫓겨났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걱정 말라고, 매니저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긴 내 술집이니까 결국 영광을 훔쳐갈 순 없잖아. 나중에 전화로 봐도 그 사람이 희죽희죽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나중에 한 회사의 CEO가 회사가 한동안 고군분투하고 있던 신문 한 구석에서 탈세 혐의로 체포됐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불법 근로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기사에는 회사 CEO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문 사진 속 남자는 꽤 초라해 보였다. 솔직히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릴리의 아버지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이후로 그는 독일로 향하기 며칠 전에 릴리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맥스는 정말 없이 떠나는 겁니까? 이곳은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다리일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자는 눈물을 흘리며 매니저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나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곳을 꼭 방문해야 합니다. 항상 쾌활한 릴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대답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워린드에 대한 생각에 빠져 술집을 떠났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릴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즉시 돌린 메시지를 보면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요? 펍에 도착하니 이제 보이지 않던 펍으로 달려갔다. 펍에 도착하니 릴리는 이미 입구에 서 있었다. 매니저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 갈 수 있다고. 릴리는 멍하니 펍 창문 너머로 보였다. 릴리의 무뚝뚝한 말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매니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독일에서 매일매일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데 유능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신나는 경험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단지 똑똑하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과 독일인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창의성과 관점에 놀랐습니다. 매일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대화를 따라가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5분밖에 안 됐는데 고통이라는 동료 연구원이 나를 편하게 해주어서 계속 시계를 확인하면 여자친구가 부러워할 것 같다. 주변 일행이 폭소를 터뜨리고 오늘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정말 가봐야 한다고 대답했는데도 돈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농담을 했다. 공항에서 릴리를 기다리며 아무 생각 없이 공항으로 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한 일이라는 생각에 빠져마지 못해 받아들였다. 몇 달 만에 부모님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접객을 접하게 되었어요. 교류를 기피하며 살아왔고 계속 그럴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동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고 공항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에릭이 어떻게 릴리와 나를 더 가까워지게 했는지 궁금했다. 그의 통역사가 되었고 그녀의 위압적인 아버지를 대하는 것조차 우리의 유대를 굳건하게 했다. 작은 상호작용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놀랍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헤이 맥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